가짜뉴스에도 카르텔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민노총에 장악당한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이 가짜뉴스를 키우고, 극자 유튜버들이 이걸 도배해버리는 아주 체계적인 나름의 가짜뉴스 카르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목소리 높여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지난 정부의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윤영찬 의원, 최강욱 의원 등등, 정청래 의원도 빼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런 민주당 의원들, 지금 가짜뉴스 카르텔의 일원이 되어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손해배상 세게 해야 된다는 법안을 다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마 이제 와서 야당 됐다고 한 입으로 두말하진 않겠죠. 우리도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언론이 정말 아무 마타도어나 아무 네거티브나 아무 찌라시나 쓰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그런 보도를 했다면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 문제 아니네 뭐. 공인들은 가짜뉴스나 유언비어에도 좀 당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 나 자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뉴스 장혜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짜뉴스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짜뉴스 정말 심각하죠.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고 있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해 엄청난 비용을 소모하게 만들고 또 국민들을 두 쪽으로 갈라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가짜뉴스에도 카르텔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인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트위터에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실버 마크, 은색 마크를 붙여달라고 외교부에서 트위터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에 지시했고 독촉까지 했다는 한국일보와 MBC 등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 보도 이후에 민주당의 최고위원 박찬대 국회의원이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가짜뉴스를 막 키운 거죠. 확대한 겁니다. 이제 MBC와 한국일보가 나서고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뉴스를 키워버리니까 유튜브에서는 온갖 수준 낮은 저열한 극좌 유튜버들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비난으로, 모욕으로 가짜뉴스를 도배해버립니다. 착착착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MBC 같은 민노총에 장악당한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2단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이 가짜뉴스를 키우고, 3단계는 극자 유튜버들이 이걸 도배해버리는 아주 체계적인 나름의 가짜뉴스 카르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떨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로 해외 언론이나 외신 또는 전 세계 각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컨텐츠 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의 공식 계정이니까 다른 사람이 사칭하거나 도용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외교부 공무원이나 이 국제관계를 관리하는 분들이 공식 인증 마크를 도입해서 받아서 사칭 계정을 막는 게 너무나 당연한 업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일보나 MBC 보도처럼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내린 것도 없고 독촉을 한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론이 막무가내로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게 민주당 정치인의 말에 의해서 확대가 되고 극자 유튜버에 의해서 도배가 되어버리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팩트체크를 해도요, 이 팩트체크는 아주 일부분에서만 이제 알려지고 가짜뉴스가 그냥 눈덩이처럼 불러나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시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 당시에 이동관 후보자 아들과 다툼이 있었던 학생이 이건 학폭이 아니고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날인조차 되지 않은 진술서나 이 진보 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던 일부 교사의 입장만 가지고 막 보도를 쏟아내요. 그리고 의혹이니 딱지니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역시나 MBC 같은 언론들이, YTN 같은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걸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유튜버들이 도배를 하는 가짜뉴스 카르텔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캄보디아 조명 가짜뉴스로 얼마 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조사가 더욱더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박병곤 판사식 판결이 내려진다면 장경태 의원은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겠죠. 이동관 후보자가 YTN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억이나 5억 이런 액수가 좀 과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확실하게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까운 손배소 구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내가 인신공격당하고 전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다음에 그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목소리 높여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지난 정부의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윤영찬 의원, 최강욱 의원 등등 정청래 의원도 빼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가짜뉴스 카르텔의 일원이 되어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손해배상 세게 해야 된다는 법안을 다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마 이제 와서 야당 됐다고 한 입으로 두말하진 않겠죠. 우리도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언론이 정말 아무 마타도어나 아무 네거티브나 아무 찌라시나 쓰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그런 보도를 했다면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MBC, YTN이 막무가내로 의혹이다, 논란이다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걸 민주당 국회의원이 받아서 확대하고 유튜버들이 도배해버리는 이 가짜뉴스 카르텔을 타파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이 민노총 언론들의 주요 타겟이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 이런 분이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경향신문으로부터 지속적인 이 공격을 받는 타겟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지게 해야만 다음번 타겟이, 다음번 피해자가 내가 아니게 될 겁니다. 내 문제 아니네 공인들은 가짜뉴스나 유언비어에도 좀 당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 나 자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최고의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